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 많이 올랐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그런데 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은 가격은 올해 초에 비해서 100% 넘게 급등을 해서 올해 가장 뜨거운 자산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태양광 같은 산업들이 모두 성장하면서 금속 수요가 변화하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가격 급등의 배경,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왜 은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지, 내년 전망은 어떨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올해 금과 은과 구리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일단 세금속 모두 45년 만에 올해 동시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었는데요. 은의 경우 이제 12월 1일 온스당 59달러 정도를 이제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 구리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파운드당 5.8달러 정도를 돌파하면서 이제 최고치, 금의 경우는 10월 20일 온스당 4,359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한 바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년 만에 동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자, 이 가운데서 먼저 은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서 100% 넘게 올랐다. 어우, 2배 오른 건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올해 초에 은 가격이 온스당 29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고점은 한 59달러까지 갔었다 보니까 상승률이 약 104%, 2배 이상 급등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상승률 104%. 미리 은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쏠쏠하게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은 현물 가격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됐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형성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 기금속마켓 협회의 경우에는 내년 은 가격이 온스당 70달러대를 돌파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20% 정도 추가 상승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조건이 맞으면 100달러도 가능하다고까지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야, 지금 그러면 60달러 오가는 그 정도니까 여기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은의 가격 패턴, 이게 금의 2024년 패턴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2023년 12월에서 한 2024년 3월 사이에 금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잠시 조정이 있은 이후 재돌파하는 이런 특이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네. 이 뒤에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금가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사실 은도 최근에 고점을 찍고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긴 했으나 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2027년 한 중반까지 100달러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어떤 벽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이런 가격 급등에는 항상 이야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앞으로 폭락할 일이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1980년이나 2011년 이때는 급등 뒤에 폭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상승 기조, 그때랑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 그때는 투기 패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0년에는 이제 1년에만 금 가격이 280% 정도 상승을 하는 예. 그런 이제 투기적인 모양새가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수요의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로 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AI, 전기차, 태양광, 우주산업, 그다음에 군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첨단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얹어서 중앙은행들의 금 비중 확대와 달러 약세, 금리인의 기대까지 이제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은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지금 100%의 상승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이 정도의 호재에 비해 약하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은 뭐 전기, 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산업들이 그렇게까지 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I 쪽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AI의 발전과 그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GPU 이런 쪽의 소재가 워낙
소재로 은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은의 산업 수요가 정말 빠르게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AI가 더 발전함에 따라 은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 공정에 또 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빨리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인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 은의 네. 수요가 워낙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더욱더 각광받음에 따라 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바로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중국이 떠올랐는데 중국 쪽이 이 수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이 무려 25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단일 반기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을 가속화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56기가와트. 이거는 조금 감이 잘 안 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그나마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은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을 사면은 그거 어따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은에 투자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ETF 투자가 있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실물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살 때 부가세도 내야 되고 또 살 때 팔 때 가격도 다르고 또 보관도 불편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은을 ETF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ETF의 경우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수수료도 한 0.7% 정도로 그쵸. 되게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덱스 은 선물 기준으로 최근 1주 동안 한 9.1%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네. 전체 ETF 수익률 중에서 5위 글로벌 ETF로 확대하면은 최근 1주 수익률 상위 10개 중에 무려 6개가 은 ETF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은 ETF가 아주 새로운 핫한 종목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봐야 될 게 AI 관련 ETF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쪽이랑 은 ETF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배경은 뭡니까?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의 수요가 AI 쪽에서 워낙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AI 사이클이 반도체에서 서버에서 로봇 피지컬 AI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AI 인프라 전반에 전기, 전도, 센서용 금속 수요가 증가하고 이게 네. 또 은이 AI 서버와 전력 인프라의 필수 소재다 보니까 이 AI 호황에 은 수요 확장이 맞닥뜨려지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맞물려서 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귀금속 이런 것들을 접할 때는 안전자산처럼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네. 측면에서의 가격 변화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 측면에서 지금 금과 은이 주목을 받는 이런 흐름은 없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채무 한도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장기 금리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많이 팔고 있습니다. 2013년 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국채를 보유했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현재는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024년 3분기에 한 620조 원 규모의 이제 미국 국채를 일본 투자자들이 매도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네.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으로서 수요가 탄탄했지만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무너짐에 따라 반사이익을 금과 은이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자산의 끝판왕이다 하면 역시 미국 국채였는데 역시 시대의 흐름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네. 지금까지 은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번엔 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은 약간 주춤하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좀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의 고용지수 그리고 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잠깐 축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조정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대표님 인터뷰했을 때 국내 기준으로 320만 원, 한돈이죠. 한돈 기준으로 네네. 3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망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의 사이클을 보면 적게 오를 때는 이제 한 9년 정도 그리고 짧게 오를 때는 9년, 예.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패턴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한 중반부를 지나갔구나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매년 계속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달러가 약세 구간에 진입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금이 대체 자산으로 매력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정학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금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가 견고할 것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라는 단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익숙하시다 보니까 쓰게 됩니다. 한도는 3.75g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값은 잠시 조정을 받는 거지 대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런 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추세 전환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국제 금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중단하거나 이제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전히 금의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약간 조정을 받고 수익 실현도 하고 이런 흐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과 은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금과 은뿐만이 아니라요. 구리 이것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고 해요. 구리하면 우리가 흔히 닥터 코퍼라고 부르는 그 금속이잖아요. 경기의 선행 네. 지표처럼 활용되는 그런 것들. 거기다가 발틱 운임 지수 이것도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시사점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구리가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경제를 대변한다. 왜냐하면 구리가 전기 전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산업재로 많이 쓰이고 그렇게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건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닥터코퍼라고 불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5.8달러 고점 이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발틱 운임지수 BDI도 상승 중인데 이는 글로벌 제조업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물류와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투자 수요가 아니라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 네 가지를 꼽던데 이 네 가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랑 겹칠 것 같아요. 같은 내용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이 각광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따라서 은은 금이 오를 때 그 수요에 힘입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걸 이해하면 금이 여전히 추세가 강하고 그리고 금의 사이클 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 역시 이런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폭증하면서 은에 대한 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산업의 장기 성장으로 인해서도 은의 수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 확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금과 은에 대한 수요를 보충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수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은 가격 전망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주요 기관들의 그런 전망을 한번 수치로 말씀을 해드리면 UBS의 경우는 내년 60달러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예.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최대 65달러, 일본 기금속 협회는 70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FX 스트리트의 경우에는 2027년 중반까지 100달러도 도달 가능하다고 할 만큼 네. 은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상승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 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은에 투자하려면은 ETF로 투자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도 있고 구리도 있는데 구리 특히 이거는 뭐 톤당으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사놓을 네네, 수는 맞습니다. 없는데 금과 구리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금의 경우에는 ETF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나 예. 이제 ETF의 경우에는 나중에 수익의 15.4%, 해외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물은 부가세, ETF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투자 방법을 조금 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거래소에서 그램당 거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KRX 금시장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0.3%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또 사고 팔 때 그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는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ETF가 역시. 그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잘 따라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ETF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정도를 제외하면은 실물 투자보다는 ETF로 간접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전망은 좋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쳤다.